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한 경위들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0.2%로 소폭 오르며 거래를 마감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4,073포인트 선에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소폭이나마 오른 것은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적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한 스톡스 600기업 중에 50곳 중에 54%가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절반은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의 실적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유럽 증시 흐름도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중동에서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이 일제히 오르긴 했지만 그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렸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85% 상승한 85.29달러에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의 지상전 선전포고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해 준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동의 긴장감을 다시 한번 고조시켰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시점은 전시내각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가자 지구의 민간인은 남부로 이동하라는 경고배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동에서의 리스크가 다시 고조됨에 따라 원유 가격은 급등해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부진한 실적에 따른 알파벳의 9% 넘는 주가 급락과 미국 국채금리의 큰 폭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을 면치 못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2%, S&P 500은 1.43, 나스닥은 2.43, 러셀 2000은 1.67%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양대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하나로 한때 폴춘 500대 기업에 138위까지 올랐던 컨츄리 가든이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 결국 디폴트 처리됐다는 뉴스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으며 여기에 월가의 대표적인 주식 비관론자인 모간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 CEO가 S&P 500 지수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연말까지 3,9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점이 악재였는데요. 그는 3,900은 현 수준 대비 약 8% 추가로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주가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부진한 실적을 이유로 증권사 BofA가 투자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신용정보 제공 업체인 트랜스유니온이 7.1% 급락했으며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한 데 따른 실망 매물로 반도체 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5% 하락했으며 오늘 IT를 비롯해 부동산과 운송, 건설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자는 소폭 반등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4.953%, 달러 인덱스는 0.25% 상승했으며 비트코인이 3% 넘게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의 상승세가 지속됐고 오늘 변동성 지수 빅스는 7.2%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3년 내 최고인 8%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9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12.3%가 늘어난 연율 75만 9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68만 건을 상회했는데요. 기존 주택에서 매물을 찾을 수 없자 구매자들이 신규주택에 눈을 돌린 가운데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신규 주택이 급격히 늘면서 매매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인 가운데 9월의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9%가 증가했으며 9월 중 판매 중간 가격은 41만 8,800달러를 기록했고 9월 말 기준으로 신규 주택 판매 재고 추정치는 49만 5천 채로 현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약 6.9개월 분량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수요는 줄고 있는데요.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계약 금리는 7.9%로 전주보다 2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면서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 희망자가 줄어들고 지유용자 활동 역시 줄고 있다면서 협회 측은 이 같은 상황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격화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글로벌 3대 신용사가 잇따라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푸어스는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는데요. 현재 S&P는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을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P 측은 전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이스라엘 신용 지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대규모 예비군 소집에 따른 경제 활동의 위축과 해외 관광객 유입 중단 등으로 인해 올 4분기 이스라엘의 GDP가 직전 분기보다 약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만 전쟁은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3에서 최대 6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앞서 무디스와 피치 역시 전쟁 리스크로 인해 이스라엘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와 지프, 피아트, 푸조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3사 중 하나인 스텔란티스가 중국 전기차 업체 림모터 테크놀로지의 지분 약 20%를 인수해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폭스바겐이 지난 7월 샤오펑에 7억 달러를 투자하고 중국 내에서 EV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글로벌 업체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을 주목하는 가운데 스텔란티스의 이번 중국 전기차 회사 지분 인수는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인 가운데 림모터의 주가는 올해 홍콩에서 약 22% 상승했고 항저우에 본사가 있으며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54억 달러로 이번에 사들인 20%의 지분은 약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틀란티스의 주가는 0.75%가 상승해 18달러 8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3, 4분기 GDP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4%의 증가이며 이어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의 9월 잠정주택 매매지수,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무부의 9월 내구재 주문량,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인텔, 머크, 허니웨이를 시작으로 아마존.com,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보스턴 비어, 할리 데이비슨, 알트리아 그룹, 컴캐스트, 퍼스트 에너지, 허쉬푸드, 메스터카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 발레로 에너지, 데컬스 아웃도어, 그리고 포드 자동차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파란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하락하면서 2363포인트 선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수도 하락폭을 키워나간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또 한 번 엇갈린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0.73% 하락한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해줬는데요. SK하이닉스 0.55% 상승했습니다.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0.73% 하락하면서 68,000원에 걸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0.55% 상승한 12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셋업체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2차전지주들의 투자 심리는 냉랭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셋업체들도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8.7%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7.19%, LG화학도 6.91% 하락하면서 대체적으로 7%에서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10.16%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도 각각 6%에서 9%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 영향도 있었고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선 추후에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 현재 매크로적인 환경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아가 0.12% 하락했고요. 현대차도 0.4%가량 밀려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는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면서 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는 1.6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1.12%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사우디와 함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였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하루 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2.03%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비교적 잠잠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험 관련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더욱더 깊게 키워나가면서 1% 넘게 하락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 1.79% 하락하면서 770포인트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많이 밀려난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에코프로가 8.24%, 에코프로 BM이 8.78%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LNF는 비교적 호재 소식을 들고 오면서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하락했습니다. 7.39%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종목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우선 그 안에서 HPSP 같은 경우엔 선방해줬습니다. 6.1%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리노공업은 0.39%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머지 성장주들도 어제는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향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성장주들도 어제는 고개를 수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물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I 관련 종목들 쪽에서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DX도 6.29%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0.38%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 나타내줬고요.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어제 시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었던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2차 전지주를 향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가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해 중반부터 내년 중반까지 2년 동안 이 전기차 4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폴 제이컵슨 제너럴 모터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수요 둔화를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장이 넓어지지 않을 수 있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가 기존의 계획을 이렇게 폐지한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자 2차 전지주들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어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 확인해 보시면 어제 전반적으로 강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토니모리가 9.12% 상승했고요. 이츠한불이 8.78%,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6.17% 강세를 기록하면서 11만 8,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콜마 같은 제조업체 쪽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및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렇게 화장품 종목들 쪽으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중국에선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 인민은행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에 적자 재정 규모를 GDP의 3.8%로 확대해서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경제 관련 행보를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시 주석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국채를 다시 발행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됨에 따라 중국 소비 영향을 많이 받는 화장품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11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군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분석과 함께 어제 시장에서 화장품 종목들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스마트팜 수출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우듬지팜이라든지 그린플러스,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에서도 10%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미래생명자원 10.55% 상승한 5,66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바이오가 18.99%로 19%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팜스토리도 2.71%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카타르와 함께 스마트폰 판로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이 어제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됐는데요. 우리나라 농식품부는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함께 양국 간 스마트팜 산업 및 연구개발 협력 확대와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수베이 장관은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양국의 이익에 기반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동은 사막 기후인데 이 사막 기후에서 채소 그리고 사료 작물 재배 수요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따라서 한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들이 이제 대거로 중동에 수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